안녕하세요. 허당맘입니다. 오늘은 생활에 보탬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거는 생필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이제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을 벌고 살아요. 그쵸? 근데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히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자기 개발, 뭐 생활비, 아니면 여행이라든가, 뭐 또는 뭐 자녀 교육, 뭐 노후 대책 등등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목적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목적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한다 그러면 보통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하는 행위를 생활을 한다고 하죠. 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행위를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어나서 씻고 그리고 먹고 화장하고 화장실도 이용하고요. 화장도 하고 그리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은 이제 뭐 치약이나 칫솔, 뭐 그리고 비누도 될 수 있고 화장하니까 화장품도 될 수 있고요. 화장실 갈 때는 화장지도 필요하겠죠. 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필품이라고 하잖아요. 생필품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생필품이 가지고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죠. 그럼 소비는 결국 내가 번 돈에서 지출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 생필품에 해당되는 것들을 뭐 치약, 칫솔, 뭐 비누, 바디 샤워 이런 것들을 보통은 어디서 쓰시나요? 어디서 사서 쓰시나요? 이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대형 마트라든가 쿠팡이라든가 뭐 홈쇼핑 요런 데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전에는 내가 여기서 이제 그런 생필품을 구매를 해요. 그러면 이 업체들은 저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쓴다고 하면 거기에 0.1포인트를 적립을 시켜줘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이 제가 자기네 마트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적립을 시켜줄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비를 하면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죠. 그게 이 업체들에게 수입이 되기 때문이에요. 즉 매출이죠. 우리가 이 마트에서 물건을 삼으로 해서 이 매출이 이 사람들한테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 안 가고 자기들 각각의 이 업체들이 이용을 하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잡아두기 위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내 돈이 나가도 그 수입이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아요. 여기는 어디로 가죠? 이 마트, 쿠팡, 홈쇼핑으로 가게 되죠. 근데 마트를 바꿔서 아메이란 마트를 알게 됐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라 생필품을 구매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100만 원을 쓴다고 하면 여기는 금액에 따라서 3에서 35%에 해당하는 정해진 요율에 따라서 캐시백을 돌려줘요. 캐시백. 캐시백은 현금으로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이 말은 결국 마트를 바꿔서 썼을 경우에 똑같이 생필품을 소비하고 지출하지만 그 매출, 즉 수익이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나에게 돌아와요. 나의 수익으로.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유통 구조를 보면은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기존에는요, 우리가 이제 200원의 제품을 제조를 해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800원이란 비용이 붕 떠버리죠. 근데 우리는 이 200원짜리 100원에 사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하소연하지도 않고요.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샀어요. 그러면 이 800원에 대한 비용은 도대체 누가 가져가는 걸까요? 돈은 우리가 냈는데 그게 바로 총판, 도매, 소매, 그리고 광고업주, 광고 모델이 가져가는 거죠. 이 비용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고 이제 대기업들이 이 유통업에 이렇게 돈이 몰리는 것을 보고 똑같이 제조를 200원에 해요. 이 제조를 200원에 했다는 거는 품질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품질과는 좋든 말든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기존보다는 당연히 저렴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소비자들이 보고 가격도 저렴한데 대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곳이니까 뭔가 깨끗할 것 같고 신뢰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200원에서 700원의 차액 500원을 누가 가져가느냐? 저희는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지불을 했지만 우리가 이 돈을 가져가진 않아요. 이거 누가 가져가느냐? 바로 광고주와 대기업들이 가져가죠. 그럼 이 두 개의 유통구조의 공통점은 이 매출이 누구 거가 된다? 광고주와 광고 모델과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총판 도매 소매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아메이의 이제 창시자들이 이걸 보고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쓰는 건데 그걸 갖다가 소비자의 이득이 되게 할 수는 없을까? 이 유통비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좀 품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원가를 올리자. 그래서 원가를 2배 이상 올리고 고품질의 제품으로 만들어요. 왜냐면 고품질의 제품이 돼야지만 우리가 썼을 때 만족스럽고 그리고 더 건강해지고 좋아져야 되잖아요. 몸이. 직접적으로 이제 피부에 닿는 거고 먹어야 되는 거고 하다 보니. 그래서 고품질의 제품을 소비자한테 중저가의 금액으로 똑같이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300원의 차익이 남겠죠. 그러면 이 300원은 도대체 어디로 누구한테 갈까요? 아메이한테 갈까요? 아니에요. 이 300원은 우리가 이 아메이 제품을 쓰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3에서 35%까지의 수익을 소비자에게 나눠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수익 구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마트랑 이 아메이랑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마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이 마트를 이용을 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무난해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알려주고 그리고 친구한테도 알려주고 동료한테도 알려줬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생활비 생필품 쓰는데 한 30만 원씩은 쓰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30만 원씩을 썼어요. 그러면 마트는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100만 원을 구입하면 뭐 얼마를 구입하면 항상 0.1%포인트를 적립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0.1포인트를 각각 이렇게 줬어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내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서 이 사람들을 소개로 이용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마트는 그런 거 상관없이 각각이 쓴 거에 대해서 그 0.1포인트만 각각 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메이 마트는 어떡하냐? 내가 만약에 아메이 제품을 썼어요. 근데 너무 괜찮죠? 그러고 또 이제 엄마, 친구, 그리고 동료한테 이렇게 알렸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3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이 아메이는 회원제이기 때문에 30만 포인트를 썼다고 하면은 30만 원을 썼다고 하면은 20만 포인트 밸류라고 해서 포인트를 이제 3에서 35%의 요율을 따져서 이걸 3%거든요. 20만 비비면 3%를 계산하면 6,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물가상승률까지 반영이 돼서 플러스 하면 9,000원이 통장에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만 생각했을 때라도 마트를 이용할 때와 아메이를 이용했을 때는 확연히 달라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주구장창 쓰더라도 포인트 적립이 돼갖고 언제 현금화를 시켜갖고 그 돈을 쓰려면 어마무시하게 많이 써야 된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근데 아메이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기본 생활비만 써도요. 이 최저 요율에 따라갖고 9,000원이 내 통장에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혼자 써도 이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마트의 차이니까. 근데 더군다나 내가 ABC를 이렇게 좋다고 소개를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20만 포인트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자 3%씩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쨌든 9,000원씩을 받아요. 이제 포인트 해서. 근데 이제 포인트 제외하고요. 그냥 기본으로 6,000원씩을 받아요. 이랬을 때 이 마트랑 아메이가 다른 점은 마트는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데리고 가도 각각 쓴 것만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각자한테. 근데 아메이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소개해준 사람들을 내 매출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네가 우리 가게를 알려줘서 고맙다. 고맙다라는 뭐라 그러지? 고맙다라는 표시로 이제 이 전체 매출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나의 수익을 계산을 해보면요. 20만 포인트를 지금 4명 있었잖아요. 그럼 80만이죠. 그럼 80만 포인트 밸류는 6%예요. 그러면은 48,000원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내가 다 가져가느냐? 아니에요. A, B, C가 각자 20만원씩 쓴 금액이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돌려주고 난 나머지를 내가 갖고 가게 돼요. 그러면 각자 18,000원이죠. 3%씩 해서 20만 PB를 3%씩 해서 6,000원을 받았으니까 3명이 각자 가져가면은 18,000원이에요. 그럼 3만원이라는 돈이 나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런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쓰는 만큼 네가 더 많이 가져간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세요. 분명히 각자가 20만원씩을 썼어요. 그래서 총 매출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 ABC가 20만원 쓴 거에 대한 이 보너스를 가져갔나요? 다? 분명히 저는 여기서 총 매출에서 그 금액을 빼드렸죠. 그래서 남은 수익이 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어떤 행위를 했을 때 3에서 35%를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하는 사람한테, 알린 사람한테 주겠다고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내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도 스폰서, 그러니까 나에게 아메이를 소개시켜준 스폰서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스폰서라는 사람에게 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가 첫 번째 뭐냐면 이제 먼저 왔으니까 당연히 많이 가져가겠지. 그리고 매출이 제일 많으니까 수익도 제일 많이 가져가겠지. 많이 가져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스폰서도 20만 PB를 썼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저랑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20만씩 지금 총 매출이 100만 PB 많은 거는 맞아요.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럼 100만 PB의 요율이 6%예요. 그럼 6만 원이겠죠. 이거 혼자 스폰서가 가져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나 그리고 이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 거를 몫을 먼저 나눠주고 나머지를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총 매출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그게 이게 48,000원이었잖아요. 그럼 6만 원에서 48,000원의 나의 매출을 빼주게 되면 12,000원이라는 돈이 스폰서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말은 스폰서라는 사람이 맨 꼭대기에 있어서 제일 수익을 많이 가져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제가 더 수익이 많죠. 뒤에 왔었는데도. 그 이유가 결국에는 선착순이 아닌 노력순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스폰서는 나 혼자한테만 알렸지만 나는 세 사람한테 알리는 노력을 했잖아요. 노력에 따라서 이 수익이 역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많을 수는 있지만 수익의 차이는 내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필품이라는 걸 가지고 똑같이 소비를 하는데 그게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생필품이 뭐길래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생필품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생필품 우리가 거의 매일 쓰죠. 매달, 뭐 매일. 그리고 평생 쓰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써야 되잖아요. 씻고 먹고 자고 다 하는 거는 매일매일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 말은 반복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신제품이 증가해요. 기존에는 이제 뭐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필요 없었잖아요. 공기도 오염되지 않았고 토양도 괜찮았어요.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런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기청정기나 정수기가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회원수도 증가가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메이의 제품들은 보통 그 국내 탑 브랜드 5위 안에 들어요. 그 얘기라는 거는 명품 브랜드를 중저가 금액으로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30% DC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세 번째는 고객 만족 보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개월 동안 제품을 써봐서 아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 변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제품이 나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뭐 우리 비누에 꿀벌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모르고 사셨다가 꿀벌 알레르기가 있어서 써보니까 꿀벌 알레르기가 있어갖고 뭐 안 좋았어요. 그럼 반품하죠. 썼잖아요. 근데 대부분 쓰면은 원래는 안 되죠. 쿠팡 같은 경우도 단순 변심으로
그 환불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용을 해서는 안 돼요. 사용을 하면은 단순 변심이라고 그래도 반품이 안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는 그만큼 이 회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고 제품에 자신이 있다는 거고 그만큼 신뢰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기회가 돼요. 그쵸? 어차피 써야 하는 매달 평생 지속적으로 써야 하는 생필품을 소비하면서 수입을 그거를 이제 여러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핀 레벨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행을 보내줘요. 여행을 보내주고 자녀에게 상속까지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써야 하는 평생, 매달, 매일 써야 하는 이 생필품을 갖고 마트 자체를 브랜드 체인지죠, 브랜드 체인지.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쓰고 있는 제품을 정말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내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제품, 중저가의 명품 브랜드 제품을 쓰면서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면 꼭 여기를 뭐 해라 마라 그건 아니지만 알아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알아보는 중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 얘기를 듣고 한번 현명한 소비가 정말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세요.